한국의 한 식당에서 일본인 관광객들 무리가 큰 소리로 잘못된 것이라며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이탈리아 여성이 노라고 외치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나타나 딱 한마디 거들게 되는데 이에 일본인 관광객들은 서둘러 자리를 피해 식당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스카 이노우에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의 한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공항 직원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날만큼은 절대 평범하지 않고 참 특별한 날이었는데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아주 쇼킹한 것을 알게 된 날이기도 하죠. 오늘은 제가 공항에서 겪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것도 뉴스에서 접한 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는 거의 없었죠. 일본의 역사를 배울 때도 한국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가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로만 소개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저 한국을 일본보다 못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이상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이 발전해가면서 한국도 비슷하게 따라왔겠지. 아니면 우리 도움을 받아 발전했겠지.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죠.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다케시마라는 이름이 제게 매우 생소하게 들렸어요. 일본의 영토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저는 그 이름조차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뉴스에서 다루기 전까지는 이런 섬이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케시마가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케시마라는 섬이 우리 일본의 영토 중 하나이구나. 그런데 그동안 왜 몰랐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뉴스에서는 이 섬이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강조하고 있었고, 일본 정부가 이 섬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땅인데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거네? 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일본의 많은 영토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공항에서 진행된 국가별 이슈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할 때 어떤 역사적, 문화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자리였어요. 이 교육은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며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각국의 이슈에 대해 설명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일본의 한 유명한 역사 전문가가 강연자로 초청되었죠. 교육장에 들어섰을 때 많은 공항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고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인 강사는 일본의 역사적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케시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강연장에는 저희 일본인뿐만 아니라 공항이었던 만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강연장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혹은 참관자로 참여한 국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강단에서 말을 이어가던 일본 역사 전문가분은 다케시마라는 섬이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이 이 섬을 오랫동안 관리해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주장에 동조하게 되었죠. 그래, 다케시마는 당연히 우리 일본 땅이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강사는 매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케시마는 에도 시대부터 일본의 영토였습니다. 일본의 고지도에도 다케시마가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고 일본이 오래전부터 이 섬을 관리해왔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한국이 자꾸만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국은 그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섬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자국민분들과 해외에서 온 다른 나라 분들까지 모두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 절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역사적인 곳이니만큼 한국의 억지 주장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왜 자꾸 한국은 다케시마를 한국 땅이라고 하는 걸까? 이상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잖아. 정부도 그렇게 말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강사는 계속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독도, 즉 다케시마가 왜 일본 땅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이 다케시마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선언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에 이미 다케시마를 우리 영토로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최근에 와서 이 섬을 강제로 점유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케시마는 분명히 일본 땅입니다. 정부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예전부터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일본의 영토를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강사의 확신에 찬 발언이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그의 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혹시라도
다른 고객이 이런 문제에 대해 물어보시면 다케시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드려야겠어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교육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강사의 주장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던 한 중국인 직원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에도 능숙한 직원이었어요. 아니, 사실 다케시마는 중국 땅입니다. 다케시마는 한때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고 우리 역사의 일부였어요. 그러니 다케시마는 중국 땅이 맞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다케시마가 왜 중국 땅이지? 중국이랑 관련이 없는 섬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위의 일본인들도 그의 주장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들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중국인 직원의 말은 일본인 직원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케시마가 중국과는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중국인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 이게 인터넷에서 말로만 듣던 그 중화 사상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 뿐이었죠. 장시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중국인 직원도 이런 분위기는 예상치 못했는지 이내 조금씩 눈치를 보며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더군요. 차츰 옆에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점차 그도 우리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렇군요. 독도는 일본 땅이 맞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잘 관리해 왔으니까요. 라고 말하며 일본인 직원들의 주장에 동조하기까지 했어요. 그럴 수밖에요. 그건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태도가 우습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에 이어지며 그곳에 있던 많은 해외 사람들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육장에 있던 한국인 직원이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모두가 일시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인 강사는 코웃음을 치며 역시 한국인 직원이 있을 줄 알았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런 무례한 태도에도 한국인 직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자세한 이유를 알려드리겠다고 말이죠. 저는 이번엔 또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한국까지? 다들 정말 왜 이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잠시 후 한국인 직원이 앞에 나오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그리고 법적으로 명백히 한국의 영토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하자 교육장 안은 조용해졌어요. 그래, 어디 한번 드러나보자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한국이 다케시마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는 얘기는 워낙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우리 일본인들이 그의 말에 기분 나빠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 한국인 당장 끌어내리라며 들을 가치조차 없다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일본 자국민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를 제외한 해외 다른 국가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공안 경찰이 제지했죠. 사실 저도 궁금하긴 했습니다. 대체 왜 한국이 다케시마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건지 그의 주장이 어떤 건지 알고 싶긴 했거든요. 그 한국인은 대뜸 독도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울릉도에서 약 87km 떨어져 있습니다. 울릉도는 한국의 영토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반면에 일본 본토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훨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만 봐도 독도는 한국과 훨씬 더 가깝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영토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독도는 한국의 울릉도와 함께 자연스럽게 연결된 영토입니다. 그의 지리적 설명에 일본인 직원들 중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겠죠. 아니, 가깝다고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는 게 정말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나? 생각이 없는 거 아냐? 사실 한국에 더 가깝다는 것에는 놀라긴 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지리적 위치 같은 객관적인 사실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당황되긴 했었어요. 일본인들의 불편한 표정을 눈치챘는지 한국인 직원은 공항에 있는 전체가 다 들으라고 하는 듯 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더군요.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인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 여지승남 같은 역사서에는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산, 즉 독도와 무릉, 즉 울릉도는 본래 한 섬으로 두 섬이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보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예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한국의 영토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참석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 직원들은 그의 말을 듣고 의문을 품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배운 것과 다른 주장을 듣는 것은 그들에게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인 직원은 계속해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독도는 단순히 역사적 기록에만 존재하는 섬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파견된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독도의 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이 독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리들의 존재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서 실질적인 지배를 받아왔음을 보여주죠. 예를 들어 1696년 조선의 숙종 때 일본의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했을 때 조선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일본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면서 이 사건은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에서 발생한 불법 침입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조선의 요구에 따라 어부들에게 울릉도와 독도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었어요. 일본 정부 스스로 한국의 영토이니 자국민 어민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렸다는 것만 봐도 이로써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서 인정했다는 것이고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의 설명이 계속되자 교육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일본인 강사는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 자리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대고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저를 포함한 일본인 직원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많은 해외 사람들은 점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이 주장했던 이야기는 꽤나 신빙성이 있었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 영토가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의 이런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서 일본인 강사가 말을 꺼내기 시작했었어요. 다케시마는 국제법적으로 아직도 분명 우리 일본의 땅이에요. 당신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다케시마는 1905년에 이미 일본의 시마네 현에 소속되었다는 걸 모릅니까? 1910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도 전부터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죠? 주인 없는 영토를 먼저 일본이 차지했었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직원은 고개를 절레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 모두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 때도 울릉도와 독도를 지배했었어요. 이걸 우리는 시료 지배라고 말하죠. 역사적 사료에 남은 여러 증거를 보면 조선 왕조 그리고 대한제국 때도 독도를 다스렸어요. 조선 왕조에서 정기적으로 배를 보내서 독도를 관리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불리기 전에도 대한제국에서 독도의 모든 화물에 세금을 거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 강사는 그건 한국의 주장일 뿐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의 명단이 있죠. 하지만 다케시마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엄연히 일본의 영토였단 이야기입니다. 이에 한국인 직원 또한 만만치 않게 또박또박 말을 이어가며 반박했어요. 독도의 실질적인 관리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독도는 현재도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해양경찰이 독도를 수호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한국인이 독도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독도의 자연을 보호하고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도에 주민들이 거주하며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계셨을까요? 또한 대한민국은 독도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독도가 단순히 이름만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의 실효적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설명이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배워온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주변에 있던 많은 해외 사람들도 한국의 영토가 맞는 것 같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기 시작하더군요. 일본에서 자라면서 학교에서 배운 역사 수업이나 매스컴을 통해 익숙하게 들어온 정보는 다케시마는 분명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국인의 논리적이고 명확한 설명은 근거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말에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그가 말한 조선시대의 기록들과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 했던 역사적 사건들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역사 전문가라는 사람이 처음 보는 한국인과의 대결에서 완벽히 패배한 듯 보였어요. 그저 주인 없는 땅을 우리가 먼저 차지했으니까 우리 거야 라는 식의 강조만 했을 뿐이었고 한국인 직원은 조선 왕조 시대부터 거슬러 내려가 깊이 있는 역사까지 이야기하며 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자신들의 영토인지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했으니 완패가 맞을 겁니다.
주변에 있던 해외 사람들도 한국인의 그런 이야기에 동조하며 깜짝 세미나는 끝이 났었어요. 저도 사실 일본인이라 당연히 일본의 입장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지금 승무원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유럽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제가 기내식을 준비해 카트를 옮기다가 한 일본인 아이의 손가락을 다치게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분명 카트를 옮길 때 아이는 없었는데 갑자기 손을 뻗는 터에 그만 손을 다치게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싹싹 빌고 죄송하다고 몇 번 빌었는데 일본인 손님은 강하게 항의하였고 저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에 태어나 일본에 살면서 회의감을 가질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퇴직을 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후 쉬는 겸 해서 모았던 돈으로 해외에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항상 여행을 떠나는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만 해왔지 제가 직접 해외를 여행으로 가본 경험은 없었기에 승무원을 퇴직한 이후에 여행을 가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여행 중에 인상 깊었던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일본에는 한국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고 연령대가 있는 40대 이상부터는 거의 한국을 50대 50 비율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 첫 발을 들였을 때 직감할 수 있었어요. 분명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부유한 나라였다는 것이 사실인데 제가 본 한국은 분명 일본보다 더 선진국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도로나 도시들은 일본에 비해 훨씬 더 크고 넓었고 광활했습니다. 일본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비교적 작습니다. 도로도 넓지 않고 뭔가 옹기종기하다는 느낌이고 평생을 그런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을 만나보니 한국은 모든 게 넓고 크고 웅장하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거리를 걷는 한국인들의 모습들도 일본인들과는 다르게 세련되어 보였고 유럽 사람들처럼 체격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을 여행하며 가장 놀랬던 것은 바로 뭔가 물건을 결제할 때의 일이에요. 일본은 편의점을 이용할 때도 카드를 쓰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지폐와 동전을 일일이 세어가며 계산해요. 아직 현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현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카드도 아닌 휴대폰 앱으로 결제를 하더라고요. 일본도 분명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아요. 한국을 여행하면서도 아니 여기가 분명 한국인데 한국은 아직까지 일본에 비해서 부강한 나라가 아니진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과 다르게 한국의 선진화된 모습에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죠. 이태원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그곳은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거리도 구경하고 배도 고프고 해서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식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곳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주고받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우연히 다케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어요. 왜냐면 식당 한켠에 있는 TV에서 다케시마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TV에서 보이는 다케시마는 한국이 말하는 독도라는 곳이고 그곳에서 독도 수호대라는 대원들이 독도 전체를 돌아다니며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훼손된 곳은 없는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돌며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말하는 독도 그 어디에서도 일본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식당에는 제가 아닌 다른 일본인 관광객들도 있었는데 일본인 관광객들은 TV에 나오는 독도를 가리키며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며 한국이 자꾸 저런 방송들을 내보내면서 해외 사람들에게 분탕질을 하는 거라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이탈리아 국적의 여성이 NO! 라고 말하며 강하게 반발하더라고요. 한국도 아닌 이탈리아 사람이 일본인들의 영토 주장에 발끈하는 걸 보고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여성의 말은 되게 단순한 것이었어요. 일본의 땅이라면서 왜 일본인들이 독도에 없냐는 거였죠. 한국은 자신들의 섬을 지키기 위해 수호대가 상주하고 그 육지와 바다를 보호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수천 톤의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다며 지적했었어요. 분위기는 약간 험해지는 분위기였고 같은 일본인이었던지라 저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한국인이 이탈리아 여성과 일본인 관광객 사이에 서서는 말리기 시작했어요. 좋은 자리인데 싸우지들 마세요. 영토 문제는 우리가 아닌 역사가 증명할 거예요. 그러자 일본인 관광객들은 너도 한국인이니까 다케시마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겠지.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야. 오래전부터 우리 일본의 영토였어. 우리들 교과서부터 광고 포스터 모두 일본의 나라로 표기되어 있지.
너희들은 뭐야? 왜 자꾸 일본 땅을 한국 땅이라고 우기는 건데? 그 이야기를 듣자 한국인이 벌컥 화를 내고 주먹 다짐이 일어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서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한국인은 그저 웃으며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누구도 그에 대해서 반문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일본인 관광객들이 창피한지 서둘러 자리를 피해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때 한국인이 했던 말은 이런 거였어요. 일본은 일본의 방식대로 교과서, 포스터에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는 일에 매진하세요. 우리 한국은 한국의 방식으로 독도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독도 수호대가 독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국가의 관광객들도 많은데 분위기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사실 이 말에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일본은 그냥 막무가내 일본 땅이다. 쇠뇌시키듯 말과 그림, 글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고 선동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한국은 독도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독도가 훼손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어 독도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처음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한국의 영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한국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후 사정을 모두 빼고라도 독도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한국과 일본은 비교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한국이 독도를 대하는 방식은 우리 일본과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일반 가정에서도 역사를 존중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것에 노력하고 있었죠. 독도와 같은 이슈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배운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토론이나 논쟁에서 감정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 일본의 젊은이들은 독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역사적 근거나 왜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지에 관심조차도 없죠. 그냥 일부 나이든 일본 정부와 혐한들이 우기기식으로 쇠뇌시키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예요. 하지만 한국의 사람들은 독도를 아픈 손가락 대하듯 진심으로 모두들 대하고 있었어요. 누구의 땅이니 아니니 이런 시시비비보다 독도의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했고 역사적 이야기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제가 우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저는 지금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뿐이죠. 한국은 제가 일본에서 교육받으며 들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빈곤한 국가, 일본이 한국을 먹여 살렸던 가난한 국가,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진 국가라고만 평생을 들었는데 제 눈으로 본 한국은 우리 일본보다 훨씬 더 선진화되어 있었고 한때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그건 지난 과거일 뿐이고 지금 현재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앞서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어요. 일본의 제2의 도시라고 하면 오사카를 말합니다. 한국을 여행하며 한국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리던 부산을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 오사카와 비교해 부산은 엄청난 도시였죠. 오사카의 도심은 거리 곳곳에 있던 철골물들이 모두 녹이 쓸어 있고 집들도 나무로 만들어진 곳들이 많아서 나무에 이끼가 잔뜩 끼어 왠지 현대화되어 있는 도시라기보다 오래된 시골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오사카도 중심거리로 나가면 현대화된 건물들과 휘황찬란한 조명들이 거리를 수놓고 있지만 부산에 도착하고 부산의 도심을 보고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웅장함을 한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묵었던 호텔, 음식점, 해안가, 거리의 사람들, 일본과 분명히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자동차를 명차라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일본은 한국의 모든 걸 부정합니다. 일본에서 한국 차를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한국은 무지성으로 일본을 폄하하지 않았고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부분들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주며 존중하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 브랜드라고 하면 일단 손사래부터 치니까요. 타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잘난 것들은 인정하고 배우려는 한국의 모습과 무조건 일본 문화가 최고이고 다른 문화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일본의 모습, 저는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확신해요. 일본이 한국에게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계적 문화 콘텐츠와 기술력보다 이런 시민들의 마인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여행을 마치고 여행사의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일본도 한국의 선진화된 모습들은 좀 본받고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러지 못함에 안타까울 마음입니다. 요즘 일본은 한국으로 떠나는 일본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오히려 때묻지 않다 보니 눈으로 뻔히 보이는 한국의 우수성에 한국으로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무쪼록 저의 이 바램대로 일본이 제가 사는 동안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지만 좋은 모습으로 일본이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국의 시민분들의 올바른 참뜻을 배웠어요.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인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훈훈한 기분이 드네요. 저희 한국을 좋은 시선으로 폄하하지 않고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